네, 안녕하십니까. FS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SOS 트레이닝 관련,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마케팅할 수 있는 그 팁과,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셨을 때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비즈니스가 물론 개인 세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관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NS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특히나 이런 어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이런 SNS는 전혀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알프레드 닉슨 현재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죠. 이런 어떤 SNS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NS를 유용하게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우리 비즈니스에서 너무나도 더욱더 좋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SOS 트레이닝에서 마지막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여러분들께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SNS를 우리가 이용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 그렇죠? 사실 이 소셜 미디어, 그렇죠? 소셜 미디어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가 연락 끊겼던 어떤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 그런 어떤 것들을 그런 분들을 다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번호를 잃어버렸다든지 이럴 경우에 SNS를 통해서 연락을 끊고 지냈던 분들과 다시 연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SNS를 이용하는 새로운 사람들과 우리가 또 이런 비즈니스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SNS가 우리가 다른 사람은 새로운 그런 컨택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에이전트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일즈 디렉터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돈이 많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세일즈 디렉터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본인의 세일이 없으시면은 인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리지주얼로 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인피니티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폭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높은 직급을 올라섰을 때는 그런 리지주얼 폭이 넓어지겠지만 세일즈 디렉터나 혹은 저 같은 RSD 혹은 ESD까지는 그렇게 본인이 반드시 세일과 그 다음에 리크루트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인컴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부부가 맞다고 하네요. 네네, 부부 맞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였던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일과 그 다음에 리크루트를 반드시 하셔야지만 인컴이 된다. 우리가 이런 분들 많으세요. SD가 됐다. 이제 나는 일 안 해도 돼. 왜 생각대로 돈이 안 오지?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안 할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세일즈 디렉터부터 머니스팟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캡 보너스도 무려 380불에 대한 리크루트를 했을 때 에이전트를 리크루트해서 그 리크루트된 에이전트가 세일을 2개 하고 하든지 아니면 플레이스먼을 했을 때 캡 보너스가 터지는 것만 해도 이니셜과 리메이닝 캡 보너스를 합해서 380불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에이전트부터 세일즈 디렉터의 갭이 무려 280불이 차이 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급을 빨리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캡 보너스도 그렇고 다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에이전트를 리크루트 하든지 커스터머를 세일을 하든지 혹은 이런 리퍼럴들을 받기 위해서 이 SNS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SNS 사용하실 때 어떤 내용들을 포스트 하시잖아요. 뭐 사진도 찍어 올리시고 이럴 때 너무 비즈니스에서만 가지고 이제 포커스해서 포스트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해요. 그렇죠? 그쵸? 이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참 즐겁게 사는구나. 예를 들면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FS를 통해서 굉장히 정말 즐거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SNS로 여러분들 그것을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브랜드 yourself. 그쵸? 본인 자신을 상품화 시켜야 됩니다. 그쵸? 네. 이것을 꼭 지키셔야 돼요. 브랜드 yourself. 그냥 FS 관련된 뭐 광고만 계속 올리면 사람들에게 흥미를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저건 뭐지? 저게 무슨 회사인데 저렇게 크루즈를 가지? 이런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여기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포스트가 바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티베이셔널, 그러니까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스트라든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쵸? 프로텍션 플랜 멤버로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베네핏들, 서비스들 같은 것들 그런 것을 또 이제 보여주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는 것들 뭐 이벤트라든지요. 혹은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코퍼레이트 오버뷰를 뭐 이렇게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쵸? 본인 자신이 이걸 하고 있는 것들을 쇼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라이프 스타일 그쵸? 내가 회사를 통해서 뭔가 재미있는 것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또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되게 좋은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재밌게 살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시지만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 가는 베이케이션조차도 여유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게 저렇게 자주 여행도 다니고 트립도 다니고 이렇게 비즈니스 트립도 가고 이럴까? 그런 호기심을 자극시켜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또 다른 추가적인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에 관해서 아까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우리가 포스팅을 할 때 이것을 예를 들면 데일리라든지 위클리라든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셔야지 이걸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 이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큰 흥미를 불어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어떤 신용이 또 생기는 거죠. 여러분을 팔로우하는 그런 팔로워들한테 새로운 뉴스를 또 보게 해주심으로써 흥미를 일으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궁금해지겠죠. 더 새로운 뉴스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요. 이것을 포스팅을 할 때 글을 올리는 걸 이제 포스팅이라고 하죠. 이 포스팅을 할 때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그 아침에 그쵸? 사람들이 그 일 가기 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 가기 전에 이렇게 살짝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가기 전 뭐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일 시작하기 잠깐 전에 뭐 운동을 하면서 볼 수도 있고 그쵸? 뭐 신문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여유 시간이 있고 그럴 때 볼 수 있는 특정한 그 베스트 타임을 선택하셔가지고 포스팅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베스트 타임을 찾는 방법은 포스팅이 가장 많이 올라올 때 그럼 그분들이 다 그때는 쉬고 있다는 얘기죠.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그쵸? 그럴 때 다들 밥 먹으면서 요즘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시간대를 하셔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관련된 그러니까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이 같이 동반돼서 포스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쵸? 때로는요 그림이요 천 가지 단어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림은 더욱더 이 뭔가 주의를 또 뺏을 수가 있죠. 그렇죠? 시선을 이렇게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이 좀 들어가면 그런 포스팅이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팔로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팔로워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SOS 트레이닝을 가시게 되면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각각 사람들에 대한 어떤 퍼스널리티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윈터인 사람도 있고, 스프링인 사람도 있고, 썸머가 있는 사람이 있고, 폴, 가을인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모르신 분들은요, SOS 트레이닝 반드시 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윈터인 사람들은 어때요?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차갑고, 그쵸? 윈터 하면 차갑고 딱 뭔가 섬세하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윈터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포커스해야 될 게 돈과 그 다음에 삶, 어떤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스프링 같은 퍼스널리티, 봄과 같은 퍼스널리티를 갖고 계신 분에게는 어떤 causes, 그러니까 뭐 원인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이런 팀워크, 그 다음에 그쵸, 어떤 어, 협동심 뭐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다음에 썸머,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활발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뭐겠어요? fun, 그쵸? 재밌는 거, 그쵸?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들, 그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새롭게 만나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계시잖아요. 썸머인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이 또 그런 거에 포커스 맞춰서 그냥 FS 크루즈라든지, 뭐, 이런 빅쇼라든지, 이런 거에 보여주면, 뭐, 그런 것들, 그쵸? 좋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가을의 어떤 퍼스널리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팩트를 가지고 이 팩트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쵸? 그래서 이 SNS에서 팔로워가 생겼을 때 그 팔로워에 대한 어떤 어, 그 피드백이 이 퍼스널리티에 그룹을 나눠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오탈자가 있네요. 소셜미디어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분들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의 레귤레이션을 어떤 내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비즈니스가 문제가 정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회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됩니다. 회사가 내려진 방침 그대로를 이행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데도 너무나도 편해요. 내 맘대로 내가 편하게 해서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저 회사가 내려준 시스템, 그냥 시스템을 팔로우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꼭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펜이나 종이를 갖고 계시다면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월드를 좀 작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그게 또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쁘게 만든 건 아닌데 급하게 좀 제가 만드느라고 요거를 또 자료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이드라인은요. 자, 보시면 no income or false claims or misleading statements, 그쵸? 자, 인컴을 공개하거나요. 아니면 어떤 잘못된 클레임 같은 것을 혹은 하거나 혹은 이 미스리딩된 스테이먼트를 내서는 안 돼요.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돈을 이렇게 내가 얼마 법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올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혹하게 하든지 이런 식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써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어마운트를 내가 이렇게 얼마를 번다. 이거 마찬가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에 관련된 그 금액을 또 올리시면 안 돼요. pricing of services.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돈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쵸? 크레딧 스코어 같은 것도 크레딧 스코어, 그 다음에 크레딧 리포트,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백오피스에 있는 대시보드 스크린샷도요. 대시보드 백오피스가 아니죠. 크레딧 우리 FS 프로텍션 플랜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 크레딧 레스토레이션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대시보드에서 어떤 레코드가 지워져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스크린샷 해가지고 올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꼭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지만은 여러분께 이름을 지어가지고 본인 동의 하에 그것을 포스팅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말하면 안 돼요. 뭐 take advantage of $6 billion industry. 뭐 이게 $6 billion 인더스트리니까 뭐 이걸 우리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예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또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89 FS Protection Plan Start up for free. 자,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반드시 우리가 얼마죠? 예를 들면 우리 고객일 경우에 99불에 대한 셋업 피가 존재합니다. 그쵸? 그리고 89불에 대한 monthly fee가 존재하죠. 그쵸? 하시게 되면은 $89 per month. 그쵸? without contract이고 $99 셋업 fee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명시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repair your credit for under $100. 100불 미만으로 당신의 크레딧을 교정하세요. 네. 우리가 크레딧을 리페어한다는 거는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문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왜냐면 먼틀리 89불이 나가기 때문에 100불 미만으로 리페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make $1,000 a week with FES. 네. 자, 말씀드렸지만 세일즈 디렉터 혹은 RSD, 리저널 세일즈 디렉터 할지라도 본인이 세일이 없으면요. 그죠? 한 주에 1,000불 못 벌어요. 못 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뛰어야지만 물론 나중에는 그런 위지주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뛰지 않으면 인컴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300불도 안 되는 차 안 되는 288불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쵸? 어느 정도 내가 씨앗도 뿌려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꽃이 피고 우리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듯이 그 전에 어떠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돈이 쉽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지만 그런 인컴이 창출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면 안 되고요. earn a $100 referral fee. 자, referral fee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99불에 대한 셋업 피를 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커미션을 받고 혹은 우리가 다른 에이전트들에게 그것을 넘겨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리퍼럴 피를 뭐 100불 주겠다 이런 식으로는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88 gets you started. 그쵸? 188불로 여러분들 시작할 수 있다. 그쵸? 이것도 말이 안 되게 왜냐면은 우리는 먼틀리 89불에 대한 먼틀리 피가 존재하고 그쵸? 그리고 188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9불에 대한 셋업 피가 있지만 본인 재량에 의해서 이것을 49불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그 100불을 99불 100불 받는 커미션을 포기하고 그냥 89불로 시작하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부부가 한다든지 근데 반드시 그거는 부부가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본인 재량의 디스카운트로 가는 거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떤 포스팅을 한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SNS에 아이고 또 제가 SNS에 여러분들 포스팅할 때 이것이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Restore your credit score for less than $100 per month. 그쵸?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크레딧 스코어가 리스토어 된다는 건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디스퓨트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가 가는 행사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분쟁을 함에 있어 해가지고 이제 크레딧을 교정을 하지만 100% 그렇게 크레딧 스코어가 올라간다고 개런티를 할 수가 있지 않잖아요. 자, 100불 한 달 100불이면은 크레딧 스코어 레스토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이렇게 글만 봤을 때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특정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올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Who needs a 700 more credit score? 자, 700점 이상의 크레딧 스코어가 필요하신 분. 우리가 우리 회사를 통해서 크레딧 복원을 하셔서 물론 700 이상, 800 이상 가신 분도 있어요. 제 손님 같은 경우엔. 그쵸? 뭐 다들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improve your score from 680 to 720. 이것도 우리가 이 사람이 점수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몇 점에서 몇 점까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케이스일 때 어떻게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있어도 매번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이것도 오탈자가 있네요. 그래서 자 750점 이상 크레딧 스코어를 이제 만들고 싶으신 분 누구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걸리고요. 그쵸? 그다음에 또 뭐 90일 안에 크레딧 스코어를 임프루브 해줍니다. 이거 많은 그 크레딧 교정업체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문구거든요. 3개월 안에 크레딧 스코어 임프루브 시켜준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한 두 분 정도가 저번 주에 이제 상담하러 오셨는데 아니 딴 데는 3개월이면 다 크레딧 스코어 90 다 해준다는데 왜 여기는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래서 거기 가서 하세요 그러면. 3개월 제가 개런티 하는데 3개월 안에 원하시는 점수 못 얻습니다.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뭐 좀 늦게 한다든지 혹은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자기는 3개월 안에 하는 데를 가고 싶다는 거에서 분명히 후회하시고 저한테 다시 오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제가 설득해서 저희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예를 보여드리고 사실 우리가 선불로 돈을 크레딧 복원 비용을 받는 것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틀리 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나미널한 피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로 우리 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s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고요. 우리는 monthly fee가 크레딧 복원 비용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복원 비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받고 있는 그 12가지, 13가지 베네핏에 관련된 제휴 비용, 서비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join the 700 plus credit score club. 네, 이것도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쵸? 특정 점수 이상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는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low. 자, 정확한 어떤 스페시픽한 어마운트가 들어가지 않고, 자, 적은 원타임 액티베이션 혹은 셋업 피가 있다. 그쵸? 혹은 low monthly payment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혹은 이건 SNS에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one of our clients had an increase in their credit score of 82 points. 자, 우리 손님 중에 어떤 분이 크레딧 스코어가 82점이나 상승했다.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이것도 괜찮아요. 어떤 그분의 어떤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I'm enjoying an above average income. 그쵸? 나는 어떤 평균 임금보다 더 높은 나의 그 인컴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정확히 이걸 말하신 분들의 어떤 인포메이션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Must have the following disclaimer. 그쵸?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Financial Education Services는요. 그리고 우리 어필리에이트된 그 컴퍼니들은 개런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이낸셜 석세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들의 성공을 개런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요. 모든 어떤 인컴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페이를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일을 하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인컴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이걸 복사 붙여넣기 했더니 미디어가 다 메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직급일지라도 어떤 직급 아니죠. 물론 뭐 바이스 프레젠트 이상이시면은 위주얼로 오는 폭이 굉장히 크지만 저 같은 리저널 세일즈 디렉터 혹은 이그제큐티브 세일즈 디렉터 그냥 점점 올라갈수록 물론 위주얼 폭이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일을 해야지만 오는 인컴이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노 인컴에도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인컴 다큐멘트 같은 걸 보고 싶으면은 마이패스트라는 데서 들어가서 우리의 에버리지 인컴은 어느 정도였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딱 밝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중에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분을 등록시키려고 엄청나게 번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일주일에 얼마 벌어요, 얼마 벌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평균 임금보다는 많이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받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100% 세일즈 기반이기 때문에 커미션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직급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에이전트 리크루트과 커스터머 세일즈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할 수 없어요. BBB 로고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쵸? 개인적으로 cannot use the BBB 로고. 그쵸? BBB는 우리 Financial Education Services와 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s가 사용하는 거죠. 우리 개인 사업자가 BBB로 등록이 된 건 아니잖아요. 베러 비즈니스 뷰로에 우리가 등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BBB 로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cannot use 100% credit approval. 그쵸? 뭐 100% 어떤 그 크레딧 어프로블이 있다 이런 것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페이 스톱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렉트 디파짓 된 어마운트를 그것을 이제 포스팅을 해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받았던 크레딧 리포트를 네임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SNS에는 이름을 가렸다 할지라도 크레딧 리포트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름을 가렸다 할지라도 크레딧 리포트를 SNS 상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름을 가렸다 할지라도 크레딧 리포트를 포스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다운라인 에이전트 분들께도 꼭 이런 회사의 내규가 있고 SNS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SOS 트레이닝을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SOS 트레이닝도 거의 제가 될 수 있으면 매달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으시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가면 뭐 갈 필요 있어요? 라고 말씀인데, 갈 때마다 저는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시즌 패스를 홀더가 된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회사에서 왜 SOS 트레이닝을 자꾸 가라고 하는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저는 한 번 더 제가 마인드셋이 돼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일하면서 좌절도 할 수 있고요. 이거 내가 뭐 그럴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SOS 트레이닝 갔다 오면 내가 왜 이럴지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가 캐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저의 오르가니제이션, 제 어떤 우리 팀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얻음으로써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맞아 이거였지라,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인이 배겨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FS 가족 여러분들도 SOS 트레이닝을 가급적이면 반드시 많이 참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에이전트 사장님들이 이제 생기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반드시 리더가 가지 않으면 같이 안 가요. 왜냐면 신입 에이전트 분들이나 혹은 뭐 필드 트레이너 이런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우리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또 금방 이게 뭐랄까요, 낙오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태가 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생아처럼 그분들을 케어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우리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 리더로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분들께 설명해 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왜 이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SOS 트레이닝에 여러분들이 플러그인만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구나, 점점 갈수록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우리 리더분들 본인 스스로가 리더가 되실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리더기 때문에 내가 리크루트한 에이전트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한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반드시 이런 회사가 어떤 주최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트레이닝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마스터리가 있죠. 우리가 또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십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사람들과 어떻게 말을 나누느냐,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일이 되고 안 되고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평소 말하는 것이 조금 이제 세일할 때 좀 힘드셨던 분, 이런 분들 내가 좀 고쳐야겠다, 이런 게 필요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마스터리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꼭 참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커뮤니케이션 마스터리가 제가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제가 그때 보니까 보겠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4일 조지아,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네, 커뮤니케이션 마스터리가 이루어지네요. 캘린더에 꼭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6월 2일부터 4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즈니스 시작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도중에 그만두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나도 저기 우리 데이빗문 사장님처럼 나도 데이빗문 부사장님처럼 혹은 이재선 부사장님처럼 혹은 우리 허민 사장님처럼 이렇게 저런 타이틀을 갖고 내가 제대로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회사가 하는 모든 어떤 그런 행사나 트레이닝에 인볼브 하셔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잘 일을 하기를, 내 밑에 다운라인 에이전트분들이 일을 알아서 잘 하길 원하고, 이것은 욕심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는 게 트레이닝이 뒷받침이 돼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 2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커뮤니케이션 마스터리가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개최가 됩니다. 가셔가지고 우리 또 한국 분들이 또 많이 참석하셔서 또 성공적으로 한번 좀 더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발판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웨비나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바뀝니다. 매주 목요일 8시에, 동부시간 기준 8시에 웨비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제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또 주말에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트레이닝 받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고요. 저는 이제 오늘 델라웨어에서 제가 어제 갔다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메릴랜드 SOS 트레이닝 참석하고 그 다음에 델라웨어로 넘어가서 델라웨어에서 이제 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내려와서 부랴부랴 제가 SOS 트레이닝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느라고 조금 미흡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튼튼한 그런 알찬 그런 내용으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찾아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데이빗문 부사장님께서 웨비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 꼭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주 남았죠. 남은 2주 동안 우리 발륨먼스가 2주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은 2주 동안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한번 또 기적을 이루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